조금 우리 김창옥 씨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창옥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창옥이 와이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30년 전 우리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 그 기억. 나만 알고 있긴 아쉽기에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옥이 오빠, 창옥이 오빠. 뭐야? 창옥이 오빠 보고 싶어요. 야, 헉, 창욱이 오빠? 아니요?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라셨어. 창호가 보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짚으시는 거 없으세요? 누군가 지금 우리 창옥 네. 선생님의 어떤 과거를 폭로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무조건이죠. 네. 일단 어디 계시지? 일단 좀 인사 네, 먼저 나눠볼게요. 어디 주인공부터 계시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군요. 거기군요. 아까 세 분. 아니 어쩐지 항상 부부가 이렇게 오시는데 남성분 세 분이서 앉아 계시길래. 심지어 좁아 죽겠는데 저 소파에 세 명이서 저렇게 앉기가 정말 힘든데. 않죠? 일단 네. 김창욱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동기 2명하고 이제 저 마투임. 오 진짜? 저하고 이쪽 친구는 이제 동기 같이 훈련소부터 같이 전역을 했고요. 예, 저는 우리 김창옥 선배님 바로 마투임. 마투이.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진짜 무섭거나 진짜 좋거나.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셨고 되게 따뜻하게 해줘서 제가 아마 군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하다가 김창옥 쇼 이 방청까지 오게 되신 건지. 이제 전역한 지도 30년이 됐고 서프라이즈로 네. 반가운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방송에 사연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쭉 앞에 이제 강연을 좀 들으셨을 텐데 좀 어떠셨습니까? 누가 좀 말씀을 마이크를 잠깐 넘겨볼까요? 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질문을. 질문이 아니라 우일아, 군대 있을 때랑 똑같구나. 너 내가 그때도 너 우일이 지금 너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잘 못 들었다고. 방송에서만 보시다가 현장에서 처음 보셨는데 강연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아, 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네네. 이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실감나고 더 재밌습니다. 우리 그래요? 또 연예인분도 계시고. 오. 오늘 저는 실물 처음 봤어요, 두 분을. 나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우일아. 그러니까 쳐맞지 이놈 새끼야. 이분은 저 군대에서 많이 봤으니까. 아니 근데 뭐 방송을 처음 오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사실 신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오신 것 그 같아요. 얘기입니다. 예. 강연을 들어보면 이렇게 웃기다가도 막판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수습을 잘 하더라고요.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네, 근데 네.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좀 있으십니까? 뭐 질문들을 왜 그런 식으로만 계속합니까? 좋은 질문도 많은데 오랜만에 아니 제일 궁금한 부분이 아니 궁금해서. 가려운 부분이어가지고 궁금해요, 진짜. 뭐 명언을 쓰지 말라든지 뭐 사자성어를 쓰지 말라든지. 한 20, 30대 강연할 때도 그때는 좀 잘 보이려고 유식해 보이려고 뭐 다른 데서 글도 좀 뺏겨오는 것 같고 약간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많은 게 이제 숙련도 되고 비속어도 좀 쓰면서 네, 아니 극도의 자연스러움을 더 추구를 하다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더 썼어요. 제철아 다리를 좀 오물려. 다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아내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다고. 그거는 이제 이 친구가 또 알고 있는 거. 그거 알려주세요. 3인방이 잘 오셨네. 네.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오 뭐야? 이 얘기 해도 돼 뭐야? 같은 내무실에서 같이 이제 자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후임병이 이제 저보고 와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왜 그랬더니 김창욱 선배님 팬티도 안 입고 알몸으로 잔다고. 아니 뭐 일단은 아니 왜 그랬는지는 얘기는 좀. 어? 뭐 잤다고? 알몸으로? 알몸으로 잤다고? 동시가 술을 처먹고 할 말이 있고 방송국에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알몸? 마릴린 먼로. 네. 마릴린 먼로도 샤넬 5만 향수만 뿌리고 잤다고. 근데 김창욱이잖아요. 마릴린 먼로가 아니라. 성이랑 저랑 이제 그때가 12시 2시 근무였어요. 복귀를 하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가 네이크레크하고 새우탕을 약간 음침한 데다가 짱 박아놨죠. 2시에 먹으려고. 제철아 짱바가 이런 거 안 돼. 그거 어디서 사왔어요 그거를? 일병 때인데 네. PX를 그 당시에는 일병 정도면 자주 못 가요. 자유롭게 이용할 짬은 아닌데. 네. 상병의 모자를 제가 훔쳐서 무섭다 무서워. 걸리면 죽는 거잖아. 그죠. 아작 나는 거. 근데 걸렸어요 저희가. 그리고 창욱이가 저하고 거기서 빠따를 맞은 거예요. 창욱이가 그때 울분에 차서 주먹을 주고 벽을 빡 치면서 이렇게 까졌어요. 네. 저쳐라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는 게 죄냐 이게. 서럽다 서러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냥 군대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슬픔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과자 너무 좋아하고 뭐 맛있는 거였어요. 그냥 어려서 먹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는 한동안 못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편의점에 가면 이게 그러니까 딱 있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뭐 다른 거 사다가 이걸 딱 보면 주인이 저보고 훔치려고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도둑놈이다. 저 도둑놈 전형적인 도둑놈이다. 맞아. 제가 아침에 왜 아까 분장실에서 재성 씨가 저한테 형 이게 그 면적당 열량이 제일 높은 거래요. 그러면서 딱 주는데 A를 주는 거예요. 오.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오. 에이네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먹어요 처음에 선뜻. 그래서 야 신기하다. 에이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몇 번 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2개 먹지 않았어요? 2개 먹지 않았어요? 상처가 치료됐어요. 상처가 치료됐어.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쫄병 새끼들이 기아 빠져가지고 이런 거 먹는다고 이제 둘이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이거 먹은 걸로 이렇게 맞아야 되냐. 지금도 생각나요. 그 때린 사람 얼굴도. 그 새끼 뒤졌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알지 제철아? 이제 그랬던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에이스가 아니라 칵테일처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먹을 때에도 계속 우리는 기억이 알고리즘에 딱 생겨서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과일이고 어떤 사람은 옷이고 원래는 걔는 그것대로만 있었어요. 그 음식은, 그 옷은. 근데 거기에 자기의 아픔과 상처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분이 지하철에서 딱 나오는데 나는 올라가고 어떤 남자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시간이 느려지면서 다리다리라리리리 그러면서 낯선 남자에게 그의 향이 나요. Met you by
사람이 그 향을, 그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오래 기억한대요. 때로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고,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 내가 결혼에 대해서 처음 경험한 건 부모님의 슬픈 결혼 생활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부모님과 결혼을 합쳐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난 결혼 안 해. 그 과거의 기억과 아이가 마치 에이크레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동기와 가장 힘들고 가장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우리가 여기서 과연 제철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저기 동기가 그 여자친구랑 사귀던 애 걔 헤어졌었잖아. 간호사. 아 미자 씨. 미자 씨 이름이 미자 씨였어요. 이름이 미자예요? 자, 누나 이름도 미자인데? 아니 미자 누나. 저는 그래가지고 그 김미자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너 헤어져가지고 됐잖아 장호가 나 총 갖고 나갈까 이 새끼들. 진짜 너무 창피해. 아니 니네가 먼저 날 하나 깠잖아 지금. 우리 같이 죽어야 돼 우리 동기야. 그 됐잖아 나도 이렇게 죽을 수는 하나씩 없어. 주고받아야지. 저는 지금도 해병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 해병대를 간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고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삼수를 해서 이제 국립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해병대. 국립대. 그래가지고 이제 해병대로 반은 도망. 왜냐면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한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누나들 속에서 좀 남자답지 못하게 자랐으니 나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이제 그런 것도 반. 이제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한 거죠. 이제 그랬는데 막상 이제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떤 고도의 훈련을 막 공수부대 같은 거 하고 막 수중 폭파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없고 이제 선임 팬티 같은 거 각 잡아서 넣어줘야 되고 또 이제 선임들 워커 이제 저희 세무워커 막 그거 해가지고 뭐랄까 생활? 그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뭐 군대만이 아니라도 살다가 보면 그런 시기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탈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군대 생활을 잘할 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한 거죠. 계속 괴롭히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사람이 뒤로 빵 하고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눈이 확 돌아가고 입이 이러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대 본부로 한번 실려갔죠. 근데 이제 이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몸에. 다 정신에 대한 거니까. 공황장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선임들이 이 새끼 군대 생활 편안하려고 그런다고 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뭐 또 막 그런 시간. 저한테는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다른 군 생활 그런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힘들게 해서 나를 성장한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후유증이 좀 있어요. 말은 못 하겠어요. 나도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반복되는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 힘든 시간이 나를 먹어버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좋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기들은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동기들 보면 되게 좋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생각이 막 나요. 괴롭힘 당하고 쪼들리고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해 30년 동안. 야 우리 그때 에이스를 먹어가지고 그 저 새끼들 또 술 먹으면 또 더 많이 해. 야 에이스를 먹자고 가.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아까 살짝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기 2명하고 이제 저 마투임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같이 힘들었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강연을 한다는 게 되게 여러분 보시기에 욕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여기 안에 뭐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저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저렇게 살고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제철아.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입니다. 무섭다. 그래서 이제 남편, 아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친구, 친지, 동료,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다 끌어가지고 고발하겠다는 분들만 저희가 모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김창욱 선생님까지 고발해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당할 줄은 알았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 고발한다고 해놓고서 모른 척 하시네요. 아, 김창옥 쌤을 고발하신다고요? 창욱이 형 후배이기도 하고 네. 한 8년간 친구처럼 지내온 제주도에 있는 이종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네, 박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누구실까요? 딸인데 워낙 허당이라서 오늘 좀 챙기려고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닮았나 보다. 네, 엄마. 그죠?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말씀 중에 한번 나오신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혹시 그 김창옥 선생님 알츠하이머 기사 났을 때 그때 형 나는 더 심해 그랬던 분이시죠? 정말 친한 제주도에 동생이 있는데 형제처럼 친한 동생인데 알츠하이머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딱 듣는 순간 형, 난 형보다 더 심해. 그 얘기 듣기 싫어. 나는 우리 와이프 얼굴도 기억 못해 형. 형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던 분이시죠? 그래요. 가장 피해야 되는 친구. 야, 나 너무 아파. 야, 난 더 아파. 저도 이제 허당이지만은 네. 뭐 형님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들한테 위로도 많이 하고 네. 이렇지만은 같이 있는 입장에서는 네. 참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손만이 스타일이구나. 많이 챙겨야 되는구나. 뭔가 좀 부족하고 누가 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많이 가죠. 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통 강사로 되게 유명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아니라 좀 불통 강사인 것 같아요. 무시하는 그런 건 내가 얘기해야지. 왜? 아니 항상 강의를 하면서 제주도에 와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저를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시간은 없었어요. 오늘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 만난 게 그럼 어디세요? 흑돼지집. 흑돼지집이요? 어떻게 흑돼지집에서 종업원과 만났다고? 손님으로 만나셨나요? 아니요. 흑돼지와 그럼 손님으로 만난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요. 네네. 농사를 지면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이제 후배가 이제 같은 제주도 형님은 공고 나오셨고 네. 저는 상고 나왔고 양대산맥 실업계 양대산맥. 같은 제주도에서. 상고생과 공고생이 만나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너무 피곤한데 야 다음에 만나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저는 김창욱 교수라는 이름을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네. 조금만 유명했었으면 바로 갔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가면서도 뭐 첫 인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첫인상이요? 첫인상이 궁금하다. 첫인상 어떠셨어요, 어땠습니까? 첫인상? 좀 좋게 말하면 좀 조각 같은 느낌? 나쁘게 말하면. 조금 느끼한 느낌. 약간 느끼하게 생겼어. 리마리온 리메리온 그거 있잖아. 그게 어떤 거였냐면 네. 상고 나왔고 공고 나왔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 공상인이라고 하자. 공상인요? 공상인. 공상. 내가 형이니까. 공고상고. 형, 공상인은 없습니다. 소상공인만 있을 뿐입니다. 상공인. 제가 상고 나왔고 형 공고 나왔으니까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야 그래 너도 마이너 출신이고
나도 마이너 출신인데 그러면 어쩌면 이게 세상에 더 희망이다. 회원이 있나요 혹시 연합? 회원이요? 2명. 2명이구나. 제가 이제 이 대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제주도에 이제 한 7년 된 것 같아요. 뭔가 40대 중후반이 되면서 몸에도 좀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좀 피로하고 맞아. 해소가 안 돼. 이런 때가 이제 저한테는 40대 좀 초반에 일찍 온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에 있을 때 내가 좀 재밌구나. 그걸 안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거기에서 힐링이 되고 그게 내 재미고 그게 내 충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한테 야 그러면 바닷가에 나 집을 조금 하나만 알아봐 주라. 허르스름한 돌집 할머니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창호가 그런 게 제일 비싸 그러는 거예요. 로망이니까. 올랐어. 매물이 없어. 육지 사람들이 10년 전에 다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기획사 대표인 친구한테 나 이런 데 원하니까 너 제주도에 좀 자연 있는 데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는 모르는데 예전 저희 직장의 사수가 그런 걸 잘 아니. 그리고 마인드도 되게 잘 통할 것 같으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이 하는 그 농업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조그맣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행사를 하는데 너무 자연이 예쁜 곳이더라고요. 풍등 같은 걸 띄우는 행사를 하는데 일찍이 손님들이 오셨는데 MC를 볼 사람도 없고 막 우왕좌왕하고 뭐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좀 아니까 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거 오르는 거 이런 걸 좀 해달라는 거 부탁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제가 본 행사 전까지 사전 강연을 해드릴게요. 그냥 돈 안 받고. 네네. 네, 왜냐면 너무 좀 모질래 보이더라고요. 그냥 지금 따님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 아빠가 잘하는데 뭔가 순박해 뭔가. 결정적 순간에 좀 아주 아쉬워. 좀. 예,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뭐 강사료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마 이제 조금 호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생겼어요. 강의료를 무료로 해줘서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강의료 그냥 공짜로 해줘가지고 그때 마음이 좀 열렸어요. 강의가 좀 괜찮았나 봐요 내용이. 내용은 그렇게. 내용은 그럴 수 있어. 겹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제주도에서 규모 있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뻔해요. 해외 자본 아니면 국내에 되게 큰 기업이 제주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제주도 출신이면 엄마 아버지가 되게 큰 거를 물려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되게 있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제주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상고를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상고가 나왔다고 할 때 그때 제가 아마 첫 마디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공고 나와서 서울에서 일하고 살아서 아는데 상고 나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그때 동생이 하는 그 농업하는 그 넓은 땅이 보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상고 나와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지? 이게 딱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가 강연을 하면서 엄청 여기를 홍보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강의가 날카롭네요 오늘. 서로 디스해.
난 강의업자인데 강의 딱 하는 거 보면 딱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네. 이거 수동 운전을 하는데 기어를 1단에 놓고 한 200km를 밟는 사람 느낌인 거예요. 풀악셀. 근데 엔진 터지겠다. 옆에 있는 일반 차량보다 자기가 더 빨리 달리니까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성과가 자기의 영혼과 똑같다고 착각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요즘 잘 나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내면은 괜찮아. 나의 영혼 문제 없어. 내 삶 문제 없어. 왜? 나 요즘 잘 나가잖아. 내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요 인간을 속일 때는 잘 나가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왜? 잘 나가면 자기의 내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동생을 봤는데 너무 힘들게 강연하는 거예요.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종인아, 너 형 구루마 타라. 그 구루마가 이제 리어커 예전에 폐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종인아, 너 형 구루마 타라. 너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엔진 터진다. 항상 이제 얘기하는 그때 형 구루마 타라.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타도 되나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이런 차도 네가 한번 타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가잖아요. 가다 보면 뭔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 대책이 좀 없으시구나. 그렇죠. 기름을 안 넣고 차를 운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에코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예. 네. 기름 없는 상태에서. 동생은 그때 아마 좀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면 공고 나온 애가 구루마 타라. 지가 보기엔 내가 모질라 보이는데 저 모질란 형이 자기 보고 구루마 타라는 거야. 그리고 야 종인아 구루마 타. 너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다가 저녁에 종인아 기름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디로? 근데 또 이게 배터리가 나갔는데 종인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도 못 넣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차가 또 시골에 가다가 제가 이제 사륜 구동을 사가지고 그 남자들이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도로로 가면 되는데 사륜 구동을 좀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산길로 가다가 제주도에 돌이 많았는데 전환이잖아요. 돌이 이제 차 배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최악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 레카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들어야죠. 들어 올려야 돼. 그럼 종인아 떠야지. 형 구르마 타라 이렇게 했는데 형, 종인아 구루마 좀 떠가라. 그거 저기 야 트랙터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이제 본인이 트랙터를 갖고 와요. 근데 트랙터도 안 되는 거예요. 돌이 너무 여기 밑에 큰 게 걸려서. 그러면 정인이가 이제 포크레인을 갖고 오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으로 차를 떠서 리어커 타라고 했는데 제 차를 누가 더 나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삐까삐까. 삐까삐까. 독인계기. 예, 예. 두 분이 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페트와 매트 아세요? 페트와 매트 느낌. 알죠. 둘 콤비. 같이 예, 뚝딱거리고. 부족한 친구들. 예, 옛날에 더맨.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잘하는 거를 막 야 너 잘한다 막 이런 걸 별로 안 하고 이제 서로 모질한 거를 계속 지적질을 하다가 그럼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또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너 좀 시골 이런 거 잘 아니까 나 그런 데 좀 소개를 해주라. 그러니까 형 저랑 같이 가요. 그러더니 집안에 공동묘지가 있는 땅이 있었어요. 집 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김씨 집안, 네. 김씨 집안의 어떤 선산 같이 이제 집안에 이제 공동묘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무덤지기의 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사람들한테 지쳤으니 이 무덤지기의 집으로 형이 들어가는 게 어떠냐. 귀신 만나고. 이제 근데 영적인 존재도 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도파민 축소. 그럼 저 형님 도파민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였어. 나 파묘예요.
진짜 파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무덤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의자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무덤에 오겠어요. 여기가 무덤이 이렇게 한 몇 구가 막 있고 이쪽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쪽 도로에선. 그게 여기가 무덤지기의 어떤 그 농막 같은 데였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데.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LP가 수천 장이 깔려 있고 와, 그 낭만 있네. 낭만이 있으.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토바이 타시고 여기 무덤터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적막감이. 그래서 여기가 나 너무 좋다. 근데 마침 또 얘기가 잘 돼서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는 걸 좋으니까 그럼 제가 제 오토바이 빌려드릴 테니까 한 달 동안 전국 여행하시고 저는 그때 동안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순간에 지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벽에서. 무덤 주변에 진해 많거든요. 지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온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돌하고 흙집이니까 얘가 따뜻하니까 일로 들어와가지고 지네 이만한 거 있잖아요. 네. 거의 그 버건디 색깔 엄청 찐친해. 흉악스럽게 생긴. 다리 엄청 네, 근데 뭔지 이제 이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형 괜찮으시겠냐? 지네가 귀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랬더니 종인아 이거는 안 되겠다. 좀 다른 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나는 또 이런 데 원한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자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그럼 형 여기 한번 꼭 가봅시다. 그랬는데 이제 오름 밑에 언덕에 콩밭인 거예요. 근데 앞에는 삼나무 숲이 한 200만 평이 있어요. 와. 저쪽은 목장이 있어요. 와. 이쪽은 무밭이고 저쪽엔 성산일출봉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자연이다. 그리고는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 콩잎이 말라서 바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사사사사사 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이런 곳에서 살다가 난 이런 곳에서 삶을 마감할 정도로 너무 좋다. 종인아, 나 여기에다가 캠핑카 며칠만 빌려서 며칠만 나 여기 있다가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형 강연 듣고 저도 힐링된 게 있으니까 형도 여기서 힐링을 하세요. 저도 나 사업 너무 힘들었을 때 공황장애 왔을 때 저 여기 와서 차에서 7080 음악 30분 듣고 저 뒤에 오름 2시간 오르락 내리락 6개월 하고 약 안 먹고 좋아졌습니다. 형도 여기서 치료 받으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형제, 내 부모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언덕에 올라와서 밑을 봤더니 무덤이 3개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무덤 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무덤은 덤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여기가 형 무덤이야라는 뜻이 있나요? 같이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뜻이었나요? 근데 참 희한하게 터가 좋은 곳엔 다 무덤이 있어요. 하긴 무덤이 터 좋은 곳에 근데 터 좋은 생기니까. 곳에 그러지? 무덤이 있는데 또 제가 원하는 건 사람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없고 개발이 안 된 곳은 거기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100% 무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터들은. 그래서 이제 종인이가 그러는 거예요. 형, 저녁에 형하고 무덤하고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 5km 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안 무서우시겠어요? 무서운데요? 제가 이장을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이장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 아닌가요? 움푹 패인 거기를 보면서. 잘못 건드렸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종인아 이장하지 말자. 사람들이 죽어서 오는 좋은 땅을 나는 살아서 왔다. 죽어서 좋은 곳에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 저 무덤은 무덤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조형 미술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어부제처럼. 형은 어쩜 그렇게 주댕이를 까셔서
이 장비가 굳었습니다. 하나에 700입니다. 그리고는 종이나 그러면 우리 저 무덤 앞에 팻말 하나 쓰자. 죽어서 오는 좋은 곳 살아서 왔네. 오늘 김창옥 선생님의 또 특별한 인연이 함께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누구죠? 전 여친 현 와이프? 전 여친 뭐예요? 전 여친 현 와이프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 혹시 어디 계신지 어디- 예. 누구세요? 네, 저는 그 프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이분이죠. 사장님이 제작 지원해서 김창옥의 프리쇼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쌩깐다라고 하거든요. 토크쇼를 지원해 주신 기업의 대표님이 프리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럼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겹쳐. 칭찬할 줄 알았더니 지적을. 겹쳐요, 김 교수님. 제 머리에 겹쳐 증후군이 생겨요.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김 교수님, 치료제가 나왔어. 이제 150살 살아요, 사람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못돼 처먹은 것 같아요. 교수님, 겹쳐요. 겹쳐. 아니 근데 그 전에 워낙에 친한 건 강사님 그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네. 어떻게 둘이 알게 되신 사이인지 한번 직접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인연은 2006년도에 2시간 강의를 처음 봤는데 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마음을 울리는 그런 그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네. 느낌을 받았고 20번 정도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 2시간짜리를. 뭔가 본인이 네. 얻어가는 게 많으셨군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제가 뭔가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보고 영감이 생겨서 또 강의가 나오니까 이분한테 새로운 경험을 진짜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같이 하게 된 거고.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인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저는 제가 강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성악 전공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느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업종이 다르니까. 성악하신 걸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미용 전공인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잘 어울린다 근데. 언니 이거 머릿결 너무 상했어. 잘 어울립니다. 제가 보통 콘서트 때 되게 1,500석 정도의 되게 좋은 큰 홀에서 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의 꿈은 이렇게 멋진 홀에서 노래를 매우 잘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댕일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강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강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게 됐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레슨을 했어요. 목소리나 말하는 레슨을. 1대1로. 이렇게 스피치 레슨을. 스피치.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레슨이 강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항상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 이거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나는 음악을 전공했고 거기에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그리고 항상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난 돌아갈 거야. 성악으로. 성악으로. 난 결국 오페라 무대로 돌아갈 거야. 지금은 유학 가려고 돈을 버는 시기야. 그래서 저는 강연 초기에 나의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쯤에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그 회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연 끝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딱 오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딱 그러더라고요. 김교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교수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 돼요? 멋있다. 거의 무슨 야, 멋있다. 거의 뭐 예언자처럼. 그래서 제가 이건 뭔 소리야? 아니 멋있다.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사우나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사우나 좋아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 안 좋아했거든요. 예, 좋아합니다. 여기 호텔에서 하시게요. 바다 보이고 엄청나요. 그 사우나. 같이 갔어? 초면에 사우나. 민망해. 그러더니 저보고 첫 마디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 받아요 강사료를? 뭐 1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모든 기업은요 강사료를 싸게 하려고 해요. 네 맞아요. 싸게. 다 싸게. 싸게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돈을 주는 회사 입장이 저한테 진짜. 왜 이렇게 싸게 받냐는 거예요. 2배로 올려요. 예? 그랬더니 지금 한 달에 몇 개 해요? 한 30번 합니다. 그랬더니 20번만 하고요. 가격은 2배로 올려요. 그리고 10번 할 때 자기 개발하셔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오, 맞는 말인데. 이걸 무슨 뭐 예언자처럼. 와. 그래서 저는 속으로 2배로 올리면 누가 나 부르나? 맞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남이 우리를 믿어줘도 안 믿어요. 안 듣지. 저 사람은 오히려 의심. 왜 나한테 저런 말하는 거야? 나한테 뭘 원하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의심하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걸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상황이 이제 2004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 빚보증을 어머니가 서주셨는데 2004년도에 또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빚이 35억이었어요. 35억이었어요. 30대 초반 아니셨어요, 그죠? 네, 33살. 33살 때. 이거 어떡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우연하게 이제 저 강의를 들었고 들으면서 되게 힘이 많이 났었습니다. 네. 김창옥 그 당시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모가 또 이제 그 자살을 하셨는데 그거를 또 제가 그 수습을 하고 목격을 하시고. 예.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따라서 저희 삼촌이 또 따라서 자살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상황에 이제 저 강의를 들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겹치는 말이 되게 많아도 그때 자기가 또 처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또 다르게 들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계속 들을 때마다. 근데 오죽 힘드셨으면 저는 그걸 계속 들으셨을까 또 막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지긴 하거든요. 회사를 한참 이제 키우고 있었을 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신용카드 대란 때문에 네. 그 신용불량자들이 되게 많았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다 거의가 신용불량자였어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제가 힘을 냈었잖아요. 네네. 꼭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들려주고 싶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3년 지나서 제가 이제 강연 일을 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죠. 강연하러 갔는데 회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직원들 하는데 한 300명 그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50명 그랬거든요. 엄청 큰 회사. 그러더니 이제 사장님이 저쪽에서 나오시더니 이제 나 기억해요. 사우나. 저 사우나.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은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꿈은 아예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토크쇼.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막 주댕이 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진짜 금강불개. 네, 금강불개. 예.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해요.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네. 기업이라는 게 사회로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환원을 해야죠. 내가 교육과 문화로 환원을 하고 싶으니까 해요. 나 그걸 해줄게. 그러더니 바로 요즘은 얼마 받아요? 뭐 예를 들어 아예 뭐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200 줄게요. 오, 2배를. 내가 앞 시간까지 살게요. 이야. 다른 데서 강연 오고 오면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앞 시간도 살 테니까 저희 거 하는 날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2배로 드릴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100 받고 사우나 하고 오면 되잖아. 그 짧은 순간에 또. 그 짧은 순간에도 멍청이 같으니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자발 없는 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가 풀이었으니까 김창옥의 풀이쇼라는 걸 그때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 시작한 거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리 시즌 4의 이제 김창옥입니다. 그때 대표님 제가 몇 살이었습니까? 35. 그때 35. 한창이 나 있어. 대표님이 38. 38. 아, 3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친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교수가 되더라고요. 대학의 교수가. 제가 이제 학사밖에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학사는 교수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게 풀리면서 사회적인 이런 게 인정이 되면서 겸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대표님, 저 교수 됐습니다. 돼요. 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못 잊는 것 같냐면 자기가 능력 없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투명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게 엄청난 끈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망을 일으켜서 넌 될 거야 라고 또 믿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들이 또 믿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을. 엄마는 너 딱 보면 알아, 우리 아들. 넌 돼. 넌 또 결혼할 수 있어. 돼. 근데 되게 고맙게 또 그 다음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냈었어요. 성악톤. 성악처럼. 근데 이제 사장님하고 남산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비를 내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돈 주고 영수증 받으면서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옆에 있다가 안 감사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해? 근데 또 희한하게 그게 화두처럼 계속 머리에 돌아요. 며칠을. 안 감사하잖아. 안 감사하잖아. 근데 진짜 그래서 나중에 혼자 갈 때 또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고객님 너무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불친절하게 딱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감사하다고 하질 않아? 정말 짜증나네. 전부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또 제 안에 어떤 자아가 있어서 야,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너 폄하해? 저분도 힘드니까 저분의 이유가 있으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한 7개의 자아가 와서 막 싸워요, 이렇게. 맞아, 그럴 때 있어. 근데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 마음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난 되게 친절하거든. 나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느낄 때만 해야지. 되게 불친절하게 해줘요. 그럼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이미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 나오면 작은 목소리라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소리의 세팅값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심 어린. 그러면서 또 강의에서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 세바시 봐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옥입니다. 소리 이렇게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강연은 잘 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듣기에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계속 연출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강연에서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공부한 얘기 말고 자기 오장육부를 다 걸쳐서 나온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못해도 돼, 모질라도 돼. 근데 저게 진짜 이거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거든.